네, 안녕하세요. 수술하지 않는 정형외과 의사 김정입니다. 오늘은 상처 봉합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처 봉합술에 대해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흔히 묻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려운 복잡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물을 때 제가 자주 답변을 하는 반복적으로 답변을 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인데 어떨 때 꿰매하는가 그런 질문 또 몇 반을 집었어요 이렇게 자주 물으시거든요. 또 꼭 병원에 와서 이제 소독을 계속 해야 되는지 얼마나 자주 와야 되는지 궁금해 하는 그런 문제고 또 실밥은 언제 뽑는가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주 진료실에서 질문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답변을 드릴까 생각하고 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어떨 때 꿰매야 하는가? 쉽게 말씀드리면 많이 벌어진 상처에 대해서 꿰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처를 봉합하는 이유는 잘 낫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냥 어떤 상처가 났을 때 그것을 봉합을 하지 않아도 꿰매지 않아도 일단 낫기는 다 낫습니다만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고 또 감염이 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이제 흉터가 또 좀 크게 남는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 제가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예를 들면 칼로 베어서 이렇게 상처가 났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넓이 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이 상처의 이 넓이가 많이 벌어지면 당연히 쉽게 누가 봐도 꿰매야 된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벌어졌으면 누가 봐도 꿰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주 이렇게 쉽게 말하면 금만 가듯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좀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안 꿰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저는 떻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손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보는 거죠. 이렇게 모아보는 거죠. 상처를. 그래서 이렇게 모으면 딱 모아지잖아요. 그럼 모으면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한 줄이 되겠죠. 자, 지금 이 상처하고 이 상처의 모습이 차이가 많이 나면 그러면 흉터를 줄이기 위해서 꿰매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꿰매면 꿰맬 때 이게 딱 붙도록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꿰매게 되거든요. 그럼 다 낫고 나서도 이렇게 한 줄이 딱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약간 벌어진 상태로 그냥 두면 나을 때 이렇게 살이 여기 채워지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흉터가 아무래도 조금 더 커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잘 보이지 않는 부분 몸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나는 외모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흉터 좀 나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꿰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좀 더 흉터가 적게 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꿰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외적인 부분은 예를 들면 아주 경미하게 지금 이렇게 아주 벌어진 정도 굉장히 적을 때 심하지 않을 때는 꼭 꿰매는 이런 식으로 꿰매는 게 아니고 피부 봉합 반창고라고 해서 이렇게 특수한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창고를 이렇게 여기를 붙인 다음에 쫙 당겨 가지고 탁 붙이면 그게 그 꿰매는 것과 거의 에, 결과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오히려 이렇게 봉합을 하면 여기에 아무래도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데 약간 표시가 날 수도 있는데 이 테이프로 이 피부 봉합 반창고로 하는데 이 테이프로 붙이면
그런 것들조차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의사가 보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 붙이는 것도 병원에 오셔서 물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많이 벌어지면 꿰맨다. 조금 벌어지더라도 흉터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꿰매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몇 번을 집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꿰매고 나서 그건 이제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몇 반을 집었다, 많이 집으면 상처가 심하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몇 반을 집었다라는 그 개수가 아니고 상처의 길이가 중요한 거죠. 상처가 얼마나 기냐, 또 깊냐, 또는 다른 어떤 특별한 구조물을 다쳤나, 단지 피부만 찢어진 것인지, 아니면 근육도 찢어졌는지, 아니면 신경의 혈관이 다쳤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런 거 없이 피부만 찢어졌을 경우에 그러한 상처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심하냐를 볼 때는 대개는 그냥 길이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길면 아무래도 좀 더 깊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몇 반을 집었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처가 똑같이 5cm 정도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떤 의사는 듬성 이렇게 꿰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꿰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꿰매면은, 아이고, 예를 들면 뭐 대략 30반을 꿰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거는 4반을 밖에 안 꿰맸네, 그러면 4반을 꿰맸으니까 상처가 적고 30반들은 굉장히 심하게 다쳤다, 이렇게들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당연히 부위에 따라서, 상처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촘촘히 많이 짚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많이 짚지 않고 이렇게 짚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봉합을 하고 나서 몇 반을 집었어요? 물으면 제가 헤아려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몇 반을 집었다는 것보다는 상처의 길이가 중요한데 대략 몇 센티미터 정도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드리죠. 근데 아직도 이제 신문에 보면 뭐 누가 다쳤는데 몇 반을 꿰맸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좀 정확하고 과학적인 그런 얘기는 아닌 것이죠. 다음 이제 소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꿰매고 나면 그 다음 날에 꼭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가 좀 나기도 하고 상태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그럼 매일 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상처에 따라 다릅니다. 상처가 오염이 된 상처, 더러운 상처는 매일 보는 것이 좋겠죠. 의사가 매일 보는 것이 필요하고 소독도 꼼꼼히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소독을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것은 간단한 상처인 경우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대로 소독을 하는 것이 가정에서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어떤 다 갖춰놓고 제대로 소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고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인데 그건 뭐냐 하면, 그 염증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깨끗한 상처를 봉합하고 나서 뭐 2주 있다가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왜 못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 그럴 경우도 가끔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상처는 잘 나 있단 말이죠. 대개는 그 오염되거나 더러운 상처가 아니면 깨끗한 상처는 소독을 자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왜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뭐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오라고 말하는가 하면, 염증이 생긴다든지 안에서 고름이 고인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 그것을 놓칠 확률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봉합을 했는데 봉합을 하고 어떤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에 그것을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는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발견하려면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소독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괜찮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오시고 그 다음에 뭐 이틀에 한 번씩 오시라고 보통은 말씀을 드리거든요. 병변에 따라서 이틀 못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매일 오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틀에 한 번 오라고 하는 이유는 상처를 괜찮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괜찮지만 만에 하나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안 괜찮은 분이 생겼을 때는 사실 굉장히 난처하고 곤란하고 치명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고름이 터져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또 그 상처에 따라서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깨끗한 상처였고 깨끗하게 봉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상처를 확인하고 괜찮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만에 하나 문제가 된다면 빨리 항생제를 투여한다든지 아니면 봉합 실밥을 제거를 하고 안에 상태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뭐 초음파나 전자를 통해 가지고 안에를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병원에 내원해서 소독을 하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밥은 언제 푸나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이거는 그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얼굴이냐, 팔이냐, 뭐 몸통이냐 이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주로 얼굴 보시는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좀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보는 일반외과 선생님은 그 중간 정도 되고, 저와 같은 정형외과 의사들은 주로 팔다리를 보기 때문에 훨씬 더 늦게 실밥을 풉니다. 대략적으로 이거는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얼굴이 5일 정도에 푼다라고 한다면 뭐 5일에서 7일, 몸통 같은 경우는 7일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 정형외과는 보통 2주 생각합니다. 10일에서 2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이게 5일하고 2주라는 것은 굉장히 그 간격이 크잖아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물론 실밥이라는 건 봉합사입니다. 네, 제가 쉽게 말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봉합사인데 실밥, 그 봉합사를 오래 둔다면 당연히 좋겠죠. 안전하겠죠. 하지만 오래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물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찢어졌는데 이렇게 봉합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봉합을 했습니다. 봉합을 하면 여기가 다 이제 아물었단 말이죠. 아물었다면 봉합사를 둘 이유가 없는 거죠. 쓸데없이 봉합사를 두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봉합사가 오래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살을 뚫고 가면 이 실과 피부 사이에서 그 반응이 일어납니다. 즉 피부가 여기서 상피화라고 하는데 뭐 어려운 말입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실밥을 뽑고 나서도 구멍이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바깥에서 구멍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구멍이 아물겠지만 이게 흉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빨리 뽑으면 빨리 뽑을수록 흉터는 적다. 어떤 분들 이렇게 봉합을 했는데 흉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흉터가 생긴 분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흉터가 생기는 분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당겨져서 그런 건데, 하여튼 어쨌든 굉장히 보기 싫게 이렇게 봉합사에 의한 흉터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최대한 빨리 뽑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흉터가 문제가 되고 흉터를 다루시니까. 정형외과 저희들은 흉터가 중요하냐, 흉터가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아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뽑았는데 벌어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이유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얼굴은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팔과 다리는 움직임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많은 곳은 천천히 붓기 때문에 일찍 뽑으면 잘못하면 피부가 다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봉합살을 뽑았는데 실밥을 제거했는데 벌어지면 아주 치명적이죠. 다시 집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처음에 나섰던 것보다 다시 집을 때는 더 문제가 잘 생깁니다. 잘 안 낫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로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형외과에서는 그래서 보통 2주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빨리 뽑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주라고 말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얼굴은 흉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뽑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그렇게 빨리 뽑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테크닉들은 아주 세세한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테크닉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그 부위에 따라서 다르다. 자, 그리고 예를 든다면 팔에 있어서도 말이죠. 예를 들면, 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자, 팔이, 네, 손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 그 팔꿈치에 만약에 상처가 생겼다는 거 하고, 그 예를 들면 그 손목, 이게 전완부라고 하는데 아래 팔 중간쯤에, 손목과 팔꿈치 중간쯤에 상처가 생겼다. 자, 어디를 더 오랫동안 두어야 될까요? 봉합살을, 그러니까 실밥을 더 늦게까지 둬야 될까요? 당연히 관절 부위는 움직임이 많으니까 더 오래 둬야 됩니다. 팔꿈치 부를 더 오래 둬야 되고, 여기는 조금 더 빨리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이해하시면 이제 의사들이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빨리 움직임이 많은 곳, 팽팽하게 당겨진 곳, 예를 들어서 상처가 많이 부었다. 상처가 많이 부어서 억지로 당겨서 집어놓은 곳은 훨씬 더 오래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흉터도 커집니다만 오래 둘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거의 당김이 없다, 긴장이 없다, 움직임이 없다면 빨리 뽑아도 되고 잘 낫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등이냐 손바닥이냐, 손가락의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네, 또 손가락이냐 발가락 이런 거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상처의 부위와 상태를 보고 의사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게 며칠이면 실밥 푼다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하프 스티치 아웃이라고 하는데, 봉합살을 조금 자신이 없거나 문제가 될 때는 이렇게 봉합사가 이렇게 있을 때요. 있을 때 이걸 뽑고 요건 안 뽑고 요걸 뽑고 요건 안 뽑고 요걸 뽑고 이렇게 반을 뽑습니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 뒤에 괜찮은가 보고 나머지 반을 뽑고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테크닉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테크닉이 있다는 말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네,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자,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보면 녹는 실입니까? 이거 뽑아야 되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봉합을 했는데 이거 뽑아야 되는 실이에요? 이렇게 묻는데 다 뽑아야 되는 실을 씁니다. 자, 그런데 안 뽑아도 되는 실을 언제 쓰는가 하면 그건 속을 집을 때. 자, 피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깊게 찢어졌으면 그 바깥에만 집어서는 너무 그 당겨짐이 심해서 안에를 집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가 깊은 상처는 안에 집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 봉합을 할 때는 이 봉합한 실은 바깥에서 뽑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암으로 붙으면 이게 바깥에 이제 묶는 실이고, 그래서 이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흡수가 되는 흡수 봉합살을 씁니다. 이거는 흡수가 안 되는 걸 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잘라서 이거를 뽑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못 뽑으니까 어쩔 수 없이 흡수살을 쓴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흡수가 된다는 것이 우리 몸에서 완전하게 그렇게 흡수를 시킬 수가 없고 조금의 찌꺼기도 남가 어느 정도 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 바깥에는 이 부분은 당연히 흡수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뭐 공중에 쉽게 말하면 피부 표면에 있는데 어떻게 흡수가 되겠습니까? 이 안에는 어떻게 흡수가 될 수 있다 쳐도 하여튼 피부 표면에는 흡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흡수사를 쓰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당연히 우리 몸에 뭐 그 좋은 물질이 아닌데 있는 건 좋지 않겠죠. 그래서 녹는 실을 안 쓴다. 비흡수사다. 그래서 뽑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요즘에는 이제 우리 뭐라고 하는가요? 호치키스라고 하나요? 예, 정확하게 이 영어라서 호치키스 집는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호치키스 딱 집으면은 이렇게 철사로 탁탁 집어버리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대학병원에 잘 쓰는데 이제 개인 병원에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싸니까 한 번 쓰고 그건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낭비가 심해서 한데 좋은 점은 이제 간편합니다. 의사가 하기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막 실로 한 땀 한 땀 하는 것보다 콱콱 집어버리면 되니까 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물론 뭐 바쁜 수술에서는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머리 두피 봉합할 때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게 빨리 잘 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잘 나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감염의 위험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쇠니까 스테인레스 스틸이니까 감염의 위험이 적다. 균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또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학병원이나 또 응급실에서 이렇게 빨리 처치를 하기 위해서 호치키스로 이렇게 찝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개인 병원에서는 잘 쓰진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이렇게 해 와서 이걸 제거하기 원할 때는 이제 이걸 제거하는 그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 가위 특수하게 만든 가위로 이것을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역시 녹는 것은 아니죠. 네. 오늘 봉합에 관한 것을 아예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통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